ISA는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이나 IRP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ISA에 5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전부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세액공제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 가능한 금액. 두 번째, 세액공제 한도. 세 번째, 연금계좌 납입 한도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00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세액공제율이 16.5%라면 300만 원의 16.5%인 약 49만 5천 원 정도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생각보다 엄청난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잘 챙기면 좋겠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연금저축 하나도 없다.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아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했고 국민연금만 받고 있으면 추가 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세액공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금저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데요. 연금저축은 단순히 세액공제 통장이 아닙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뒤로 미루고 장기 ETF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절세 계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퇴 직전이라도 투자 자산이 있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계획이 있다면 연금 계좌를 활용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은퇴를 앞둔 사람의 ETF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이제 은퇴하니까 주식 위험하다 또는 S&P 500에 몰빵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은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거를 아는 거죠. 시장에 폭락이 왔을 때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채권, 현금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유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균형을 이루기 원하는 투자자라면 S&P 500 ETF 40%, 배당 ETF 20%, 채권 ETF 30%, 현금 10% 정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충분히 나오고 생활비 걱정이 적다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소득이 거의 없다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여기서 더 높이는 게 좋겠죠. 사실 ETF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출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ETF를 살지만 집중하는데요. 하지만 은퇴 후에 어떻게 돈을 꺼내실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에서 3년치 정도의 예금이나 MMF 같은 안전자산을 확보해두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주식을 팔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가 은퇴 생활의 안정성을 크게 좌우하는 거죠. 은퇴 투자의 핵심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자산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결국 버티기 게임입니다. 시장에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